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샤론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온 평범한 어머니죠. 오늘은 제 딸 미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제 딸이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 나라,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남자들의 특별한 매력이 있더군요. 어떻게 제 딸이 일주일 만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어떤 점이 이스라엘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텔아비브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칼이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결혼식 초대장을 내려놓았죠. 결혼합니다. 장소 서울, 한국. 큰딸은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둘째 딸마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식에 꼭 가야 할까요? 미칼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결혼식인데?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한국이 어디예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게다가 의대 시험 기간이라 시간도 없고. 미칼은 불평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칼, 너도 결혼식에 와야지. 한국 정말 멋진 곳이야. 여기 남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될 거야. 언니, 나는 절대 한국 남자랑 사귀지 않을 거야.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 미칼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설득에 못 이겨 미칼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죠. 일주일 후에 보자, 미칼. 재미있게 다녀와. 미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언니 결혼식 보고 바로 돌아올게요. 그때만 해도 이 작별 인사가 몇 달로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미칼이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매일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에 놀랐다고 했죠. 엄마, 여기 공항이 정말 깨끗해요.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입국장에서 나오니 언니와 새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태윤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형부 친구래요. 다음 날 미칼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제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갔어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음식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태윤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덜 매운 것부터 먹으라고 추천해줬어요. 정말 세심하더라고요. 그 태윤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에요. 언니 결혼식 때문에 형부가 바빠서 대신 나를 안내해주는 거래요. 미칼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칼은 서울의 고궁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전통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태윤이 건축가라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청계천이라는 도심 속 하천을 걸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윤이 또 너와 함께 다녔구나? 물었더니 미칼이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응, 태윤이 나한테 선물도 줬어요.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거울이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런 감성적인 선물은 잘 안 하잖아요. 네 번째 날 미칼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치아가 너무 아팠어요. 군대에서 치료받았던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어떻게? 괜찮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태윤이 바로 근처 치과를 알아봐서 예약해주고 직접 동행해서 통역도 해줬어요. 의사와 대화하는 것도 도와주고. 다행이구나. 안심했습니다. 엄마, 치료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아프니까 서러웠는데 태윤이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다섯 번째 날 미칼은 한국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학생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해요. 교육열이 정말 높더라고요.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요. 태윤도 같이 갔니? 물었습니다. 네, 태윤이 한국의과대학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6번째 날, 미칼은 한국의 전통 공연을 봤다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태윤이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태윤이라는 사람, 네가 자꾸 언급하는 걸 보니 특별한 사람인가 보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칼이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내일 한강에 데려가 준대요. 마지막 날 밤 미칼에게서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미칼, 무슨 일 있니?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돌아가기 싫어요. 미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태윤이랑 한강에 갔어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태윤이 저한테 자물쇠를 주며 채우자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는 전통이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편지도 써줬어요. 직접 배워서요. 미칼, 딸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내일 비행기인데? 미칼의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미칼이 귀국하기로 한 날 공항에서 딸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가 왔죠. 엄마, 죄송해요. 저 조금 더 한국에 있을래요. 태윤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미칼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의 눈빛이 점점 더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미칼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하려고 해요. 언어는 어렵겠지만 노력할게요. 그리고 태윤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미칼, 네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한단다. 너의 행복이 중요해.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미칼과 태윤의 약혼식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보니 큰딸과 둘째 딸도 모두 한국 남자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 태윤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과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태윤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미칼이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한국말도 꽤 하더라고요. 네, 미칼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이제 잘 먹고 한국 드라마도 저보다 더 많이 본대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혼식 후 미칼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실망했죠? 놀랐지. 하지만 실망은 아니었어. 그저 걱정됐을 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떠세요? 미칼이 물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걸 알아. 태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옆에서 항상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여. 그게 엄마에겐 가장 중요한 거야. 미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태윤이 아니었으면 한국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배려심 깊고 책임감 있고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줘요.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약혼식 다음 날 태윤의 가족들과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가족애라는 공통점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태윤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두 나라, 두 문화가 하나로 만나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칼과 태윤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딸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사랑은 어디에서나 같다는 것을. 한국을 떠나기 전날 미칼이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여기가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엄마도 좋아. 제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이제 알겠죠? 미칼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배려심 깊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게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엄마. 한국 남자들의 배려와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문화가 우리 세 자매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게 된 진짜 이유죠. 집으로 돌아온 후 이웃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샤론, 내 딸들은 어떻게 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됐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법이지. 하지만 한국 남자들의 따뜻한 배려심과 깊은 존중이 내 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 문화는 달라도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는 법이니까. 이제 저는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방문합니다. 딸들을 만나고 사위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즐기죠. 물론 미칼과 태윤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미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날 미칼이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일주일 후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가 제 집이 됐어요. 태윤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지.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미칼과 태윤은 이제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미칼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고 태윤은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미칼을 지원하고 있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제 딸이 한국 남자에게 반한 이유를. 진정한 사랑은 문화나 언어,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니까요.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지 제 삶을 찾아간 것뿐인데. 여러분은 가족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다 자신의 진짜 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도쿄 법정에서 가장 유망한 여성 판사라 불리는 사토 하나코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제 삶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어요. 일본 최고의 판사인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저는 매일 가면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법복 안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한일 법적 협력 프로젝트에서 만난 한국인 변호사 강태인.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이 단순한 문장이 왜 저를 흔들었을까요? 3대에 걸친 법조 가문의 후계자로서 저는 정말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와 제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국제 로맨스의 시작. 오늘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도쿄 최고법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사 가운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30살의 나이에 일본 대법원에서 가장 유망한 여성 판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하나코, 오늘 판결은 훌륭했다. 역시 내 딸이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사토 켄지, 일본 최고법원의 전설적인 판사이자 제 아버지죠. 아버지의 칭찬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 자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배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제 말을 끊으며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코, 법조인의 길은 고독하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일본 법조계를 이끌어왔어. 네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제 인생이 정말 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대학, 그리고 법조인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법조인으로서의 성공이 먼저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빛들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정해준 길만 걸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날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한일 법적 협력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하나코 판사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한국 측 대표 변호사 강태인입니다. 강태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의 내내 저는 그의 뛰어난 법적 지식과 유연한 사고방식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게 법 조문을 해석했지만 강태인은 법의 정신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했어요. 사토 판사님,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인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에게 질문했어요. 강 변호사님은 항상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롭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그의 생각과 가치관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강태인은 법조인이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얼마나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강태인이 물었습니다. 하나코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왜 판사가 되셨나요? 그 질문은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판사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법조인이었고 아버지는 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길 바라셨죠.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하나코 씨. 전통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을까요?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논리만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강태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업무 외적으로도 자주 만났고 그는 저에게 서울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코 씨,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법률 컨퍼런스가 열려요. 같이 가면 어떨까요? 한국도 구경하고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강태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반대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인은 저에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법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인생과 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곁에서 저는 점차 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걷던 중 강태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코 씨, 당신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눈 속에 숨겨진 슬픔도 보였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법조인의 길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감정과 선택을 존중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서자 그분은 여전히 법전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나코? 강태인 변호사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인 변호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너는 우리 가문이 후계자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수백 년의 전통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것이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냐?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다만 그 사랑이 저를 구속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가슴 속 정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언젠가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강태인과 저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하나코, 내 최근 판결문을 읽어봤다. 예전보다 더 인간적이면서도 법리에 충실하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 변호사도 만나봤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꿈이 있었다. 하지만 전통과 책임감 때문에 그 꿈을 포기했지.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것 같구나. 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겠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강태인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태인과 결혼한 후에도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나라의 법적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도 점차 제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가끔 도쿄 법원의 창가에 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날의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기대와 나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변의 기대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